매뉴얼 테크닉. 자, 매뉴얼 테크닉 정의는 아까 말했잖아요. 저 마사지가 매뉴얼 테크닉이고 매뉴얼 테크닉이 마사지다. 가지고 마사지 영어는 문지르다, 주무르다, 쓰다듬기, 반죽하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 타입에 맞는 크림이나 오일, 손으로 피부의 방향에 따라 문지르거나 진동 또는 피부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증진시키며 체내 노폐물을 배설을 돕고 피로회복과 노화를 지연시킨다. 와, 마사지 진짜 효과가 좋네요. 근데 이렇게 효과는 좋지만 마사지는 치료 효과는 없어요. 치료 효과는 샵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자격증에서는 치료라는 말은 절대 안 돼요. 자,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목적 및 효과에서 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혈액 림프순환 촉진하고 무혈관 강화, 탄력성 증가, 세포를 재성, 심리적인 안정 부여, 긴장감을 해소시킨다. 자, 이렇게 있고 쭉 읽어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 자격증에서 취급하는 마사지가 뭐냐면 스웨디시 마사지예요.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지금은 현재 이 과목에 있거든요. 이 과목에 있는 이거를 실기시험에서 이걸로 마사지를 하는 건데 이 스웨디시 마사지는 절대 첫 번째 압을 주면 안 돼요. 두 번째 빠르게 하면 안 되고 빠르지 않고 압을 주면 안 되고 그런 마사지예요. 경락 마사지처럼 혈점을 팍팍 눌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걸 항상 유념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마사지가 지금 시간에 배우는 이 마사지거든요. 그래서 스웨디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매뉴얼 종류가 쓰다듬기, 문지르기, 반죽하기, 두드르기, 떨기라는 이런 종류가 쭉 있는데 먼저 쓰다듬기부터 보실게요. 자, 쓰다듬기는 경찰법으로 애플라지래요. 쓰다듬기는 애플라지. 이거 아시고 계시죠?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마사지의 처음과 끝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과 진정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항상 마사지 시작과 끝에 사용하는 마사지 이름은 하면은 쓰다듬기, 경찰법, 애플라지 이걸 생각하시고 계시면 돼요. 가지고 매뉴얼 테크닉의 시작과 끝에 많이 사용하며 손목과 손은 힘을 빼고 양 손바닥과 내 손가락을 얼굴에 대고 피부를 가볍게 쓰다듬는다. 가지고 피부에 진정작용을 해주는 게 쓰다듬기 경찰법.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항상 이거는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문지르기. 문지르기는 마찰법, 강찰법으로 프릭션이에요. 손가락의 양 끝을 이렇게 해서 문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문지르기. 이게 프릭션. 아주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주로 많이 시행을 해요. 그래서 노폐물을 촉진을 또 많이 시켜주고, 그리고 노폐물 촉진을 시켜주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많이 쓰는 마사지는 문지르기, 프릭션이다. 그리고 얘는 효과는 피지선을 자극하여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의 신진대사 활성화, 결체 조직을 강한다. 여기서 보면은 신진대사 활성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촉진 이런 거는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틀리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들어가면 이거 들어가는 거구나, 맞는 거구나 이렇게 대부분이 이게 다 들어가니까 이거 맞는 답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죽하기는 피부를 반죽하듯이 어떤 동작이냐면 이것도 이제 실기시험에 다 들어가는 이렇게 옆으로 완전 팔다리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반죽하는 거예요. 주로 팔다리에 많이 사용하고 스웨디시 마사지 중에 가장 강한 동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합 조직의 강화, 근육의 탄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두드르기로 넘어갈게요. 자, 두드르기도 얘도 아까 애플라지처럼 처음과 끝에 많이 시작하는 그런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애플라지처럼 쓰다듬기 애플라지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드르기는 고타법으로 타포테멘트라고 손가락을 이용하여 두드리는 동작, 얼굴에 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탄력을 증진시켜줘요. 그래서 두드르기는 탄력을 증진시켜준다. 타포테멘트다. 자, 떨기로 넘어갈게요. 자, 떨기는 어떠냐면 이런 거 얼굴에다 손 올려놓고 두두두 이렇게 팔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두두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에요. 말 그대로 진동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얼굴에.
이렇게 진동을 느끼죠. 그래서 경련이나 피부를 흔들어서 진동을 느끼는 동작이거든요. 가지고 경직된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경련과 마비에 효과적인 게 이 바이브레이션의 떨기. 아주 떨듯이 움직여 빠르고 고르게 진동해 주는 거죠. 자, 우리 이 압박법은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구성요법은 어떠냐면 스웨디시는 경찰법, 강찰법, 아까 이 말한 것들이 모든 5가지 동작이 시술이 적절히 들어가야지 이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적절히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실기시험 볼 때 보면 이게 적절히 들어가가지고 테크닉이 처음과 끝에 마무리되는 게 애플라지 동작, 쓰다듬기. 처음에 시작했다가 애플라지 시작했다가 마무리도 애플라지로 쓰다듬기를 끝내주는 거예요. 자, 속도와 리듬은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리드미컬하게 해준다. 리드미컬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여기 마사지를 보면 뭐냐면 빠르다, 뭐 빠르고 강하다 막 이런 거는 거의 답이랑 좀 멀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항상 뭐 빠르고 강하게 한다 이런 게 나오면 아, 좀 답이랑 좀 멀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밀착감과 압력에서 보면 갈리세의 자세는 바른 자세와 손이 위로 뜨지 않게 해야 돼. 손이 위로 뜨지 않는다. 이 말은 도대체 손이 위로 뜨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마사지를 하게 보면 밀착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밀착감을 해줘야 되는데 밀착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뜨는 게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게 뜨지 않게 하면 안 되고 밀착감과 연결성이 있는 게 이 마사지의 기본이에요. 자, 그 방향은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는 안 되고 안에서 바깥에서 안으로도 안 돼요. 안에서 바깥으로 근육의 방향으로 해주고 밑에서 위로 해주고 그리고 정맥 방향으로 관리해주는 게 이 마사지의 방향이에요. 자, 매뉴얼 테크닉의 주의사항으로 보시면 매뉴얼 테크닉의 주의사항은 고혈압 증상과 심장에 관련된 질병이 있는 경우는 안 돼. 왜 고혈압 환자들이 마사지를 받으면 안 되냐면 혈압을 얘가 증가를 시켜가지고 이 고혈압은 혈압이 상승이 된 거잖아요. 증가를 시켜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마사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악성 종양이나 한홍성 피부염, 피부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염증성 질환이 있는 피부는 종양이나 이런 피부들은 이 염증이 그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마사지를 하면 순환이 돼서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순환이 돼서. 그래서 다른 곳에도 이 병명, 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게 퍼져버려서 안 되는 겁니다. 골절로 인한 통증, 당연히 뼈가 부러지고 저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마사지를 시행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수술 주고 이런 거는 의사랑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생리전후 민감해졌을 경우에도 안 되고, 생리전후도 마찬가지로 생리 때가 되면은 하복부에 피가 이제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피들이 이렇게 쌓이는데 얘네들이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퍼지기 때문에 혈액에 따라 다른 곳으로 퍼지기 때문에 분산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 안 돼요. 자, 팩과 마스크에서는 팩의 정의는 패키지, 포장하다, 둘러싸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되는데요. 팩의 목적 및 효과는 혈액순환, 피부 신진대사 촉진, 여기 또 나오죠. 혈액순환, 피부 신진대사 촉진, 미백 효과, 유효 성분을 공급해주고 흡착작용과 모공 속의 노폐물 제거를 효과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진정시켜주며 유연하고 촉촉한 피부를 효과를 주는 거예요. 팩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필 오프 타입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보면 팩은 도포 필 오프 타입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필 오프 타입 뜯어내는 거예요. 가지고 도포 건조되면 이렇게 건조됐잖아요. 얇은 필름막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아래서 위로 뜯어내는 거죠. 피지나 죽은 각질, 노폐물이 함께 제거되는 거 뜯으면서 같이 이내 피지나 노폐물들이 같이 제거가 되는 거죠. 떼어낼 때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극을 최대한 느끼지 않게 조심해서 떼어내야 돼요. 그리고 예민한 피부나 이런 피부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워시오프 타입. 워시오프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말 그대로 얘는 씻어내는 거. 워시. 오프 타입. 그냥 씻어내는 타입인 거죠. 그럼 얘는 어떤 팩들이냐 하면 팩을 도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물로 씻는 팩. 있죠? 씻어내는 팩.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팩들이에요. 가지고 크림, 클레이,
클레이, 여기는 뭐 클레이가 진흙이나 뭐 점토 이런 건데, 예. 그리고 또 젤, 가루 타입 등이 있다. 그리고 얘네가 보면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에 자극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발라놨다가 물로 씻는 거니까. 티슈 오프 타입. 얘는 크림팩이에요. 티슈로 닦아내는 방법이고, 팩이 피부에 남아있어도 상관없으며 보습, 영양 공급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냥 팩이 피부에 좀 남아있어요. 그냥 흡수시키면 돼. 남은 거는 피부 안에. 그냥 보습 성분이 이제 촉촉하게, 그러면 촉촉하게 스며들어요, 얘네가. 그래서 그 건성 노화 피부에 효과적이고 보습과 영양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있고, 아까 말한 이 점토 타입은 또 따로 적어놨거든요. 이게 클레이 팩, 아까 흙, 진흙. 근데 얘는 흡착 능력이 있으며, 왜냐면 얘도 가끔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적어놨어요. 가지고 흡착 능력이 있으며 피지 노폐물 제거가 되고 물로 씻는 팩. 얘도 아까 말했듯이 그 물로 씻는 팩에 얘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팩이 보면 뭐 특수팩이 있어요. 특수팩이 무슨 팩이냐면 속고 마스크랑 고무 마스크, 뭐 파라비 마스크,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속고 마스크부터 보실게요. 자, 속고 마스크는 피부에 발열을 가해 영양 물질을 깊숙이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게 속고 마스크야. 10분 속고 마스크 그거 가루를 물에 이제 타가지고 계량해가지고 얼굴에다 붙이잖아요. 자, 먼저 뭐 물론 당연히 아이패드, 립패드, 뭐 거즈 이렇게 다 올려놓겠죠. 뭐 베이스 다 바르고 난 다음에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개서 얼굴에 딱 올려놓으면 10분 정도 되면 얘가 막 뜨겁게 발열이 나. 그래서 영양 물질 이런 것들이 이 모공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피부 속 깊숙이 들어가는 거야. 침투를 하게 되는 거지. 가지고 어떤 피부에 좋냐면 탄력이 없고 노화, 주름이 많고 건조하고 늘어진 피부에 효과적인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고 민감, 한옥성 여드름 피부에 폐쇄 공포 한정에는 피해야 돼. 모세혈관 확장이나 민감, 한옥성, 여드름 피부, 폐쇄 공포증 환자를 피해요. 왜냐면 폐쇄 공포증 환자한테 이런 걸 하면은 이 사람들 너무 이거 올린 것도 답답한데 발열까지 나면은 뛰쳐나가요, 완전히. 가지고 모세혈관 확장된 피부, 연약하고 예민하고 이런 피부 안 되고, 그리고 한옥성 여드름 안 되고, 폐쇄 공포증 환자 피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모델링 마스카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 석고 마스크랑 모델링 마스크는 고무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모델링 마스크가 고무팩이다, 고무팩이 모델링 마스크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얘네 둘은 실기시험에 나와요. 실기시험 마스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무팩은 어느 피부에도 다 사용해요. 올 스킨 타입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해요. 민감, 여드름 모든 피부에 효과적이고, 뭐냐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원료로 해초 추출물 알기산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피부 예민 피부나 뭐 그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혈관 확장이나 이런 뭐 한홍 있는 전 피부에 다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나쁜 게 없어요. 나쁠 게. 이 모델링 마스크는 사용해도. 자, 그러면 콜라겐 벨벳 마스크가 있는데요. 자, 콜라겐 벨벳 마스크는 뭐냐면 A4 용지처럼 생겼어. 가지고 A4 용지처럼 딱 생겼는데 이렇게 마르게 있는 거예요. 얘네 가지고 사용할 때는 어떻게 눈, 뭐 코 이렇게 딱 얼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를 그냥 토너나 증류수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딱 흡착이 되게. 이게 어떤 거냐면 콜라겐을 건조해서 만든 종이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얘를 사용하기 전에는 얼굴에 유분기를 없애야 돼. 유분기가 만약에 있다 하면은 유분기를 없애고 이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피부 탄력, 수분 밸런스를 회복시켜주고 얼굴에 강력한 수분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붙이다가, 관리실에서는 실은 이거를 붙일 때 증류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로션 해가지고 붙일 때는 기포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스파츌라 팩으로 이렇게 밀거든요. 스파츌라, 아까 말한 그 스파츌라로 주걱으로 이렇게 밀어서 착 달라붙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기포가 생기면은 수분이나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딱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절대 기포가 생겨서 들뜨게 만들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콜라겐 자체는 진피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피부학을 배울 건데 피부학에 콜라겐이란 말이 나와요. 콜라겐이 어디 있냐면 피부를 보면 진피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진피에 그게 안에 그 망상증에 보면 콜라겐 섬유가 있어요. 교원 섬유라고. 근데 그 콜라겐은 사람 피부에는 진피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거 쓰는 콜라겐, 벨벳 마스크 이런 거는 팩팩까지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천연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모로 넘어갈게요. 자, 제모의 목적과 효과는, 제모는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는 일단 먼저 말할 거는 우리 영구적 제모 같은 거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게 면도기, 쪽집게, 왁싱 이런 걸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영구적 제모 뭐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취급하지 우리가 취급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자, 제모란 미간상 털이 저해 요소로 작용할 때 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제모 뭐다?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는 게 제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모의 종류로는 일시적 제모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효과를 주는 거죠. 제모는 즉각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뭐 면도기를 이렇게 밀거나 뭐 눈썹 미는 거 밀으면 바로 보이죠. 제모한 게 일시적으로. 그리고 뭐 핀셋, 쪽집게를 이용한 제모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왁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왁스가 이게 또 시험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기 시험에도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게 이 왁스예요. 그리고 왁스는 뭐냐면 모근으로부터 털이 자라나오므로 자라는 시간이 걸리며 고체인 왁스를 약 50도 정도에 녹여 유동 상태로 만들어 알코올 소독 후 털이 난 방향으로 45도 바른 후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90% 뜯어낸다. 그래서 얘가 모공까지 제거하는 게 짧은 시간에 모공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게 이 온왁스인데 이게 뭐냐면 그리고 털이 나는 속도도 느려요. 다른 데보다. 왜냐면 모근이 제거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일시적 제모는 이렇게 쓰면 피부예요. 이렇게 쓰면 얘가 털 있잖아요. 털이 얘는 바깥에 모간, 얘가 모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유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얘가 이게 빠져나가는 거야. 모낭에서 또 딱 뽑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려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다른 일시적 제모보다는 그래도 다른 일시적 같은 제모지만은 핀셋이나 아니 저 뭐 면도기나 그런 거 한 것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는 편하죠. 자주자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얘를 보면 방법으로는 알코올을 먼저 소독해요. 얘가 시험장에 보면 그대로 이제 하거든요.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알코올을 딱 다리는데 알코올 소독을 먼저 딱 해. 뽑을 부위를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소독한 데 파우더를 발라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패치 테스트라는 거 있어요. 척보 시험이라고. 뭐냐면 이제 자기 이제 고객한테 하기 전에 관리사가 먼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보러 왔을 때 모델한테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테스트 해보는 거. 어디다? 팔 안쪽이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이게 뜨겁나 안 뜨겁나, 온도가 괜찮나 이런 테스트예요. 그래서 얘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왁스를 가지러 가요. 가서 얘를 스파츌라로, 우드 스틱 스파츌라로 얘를 얇게 발라주는 거죠. 45도로 얇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구주프라는 거를 종이를 가져와서 얘를 붙여. 완전히 꽉 붙게 붙여요. 싹 붙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떼어낼 때 어떻게?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바를 때는 털이 난 방향으로 얇게 발라주고 떼어낼 때는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발목을 잡고 떼어낸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정제를 도포하는 게 온왁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뭐 아까 말한 거 영구적 제모는 뭐 아까 전기침에 의한 제모, 레이저 관리, 이 갈바닉 트위즈 이런 거는 의사들이 하는 거고요. 자, 제모 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우나 전후 24시간에 제모하거나 제모 후 수영이나 세안은 안 돼요. 왜냐면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공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햇볕에 의한 자극을 피하며 제모 후 깍 조인 옷이나 팬티 스타킹 착용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면
전신관리가 나왔거든요. 자, 전신관리는 뭐 하면 전신관리 중에서 전신관리의 목적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전신관리, 전신의 근육의 이완,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원활, 피부에 탄력을 부여, 노폐물 제거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피부를 정상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주고 피로 및 스트레스 제거, 심신의 안정을 부여하며 화장품의 흡수율 증가를 높여준다. 전신관리에 보면 이제 뭐 하이드로 테라피, 스파 테라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무슨 물과 관련된 그런 마사지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물을 이용한 마사지구나, 수요법이구나, 하이드로 테라피, 스파 테라피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넘어가시고 보면 자, 이게 보면 림프 드레나지라고 있어요. 이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가 있는데 실기시험에서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스웨디시 마사지랑 림프 드레나지. 이게 근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마사지냐면 1930년대에 덴마크의 의사 에밀 보드가 창안한 수기법으로 섬세하고 가볍게 손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마사지예요. 섬세하고 가볍게 손에 압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뭘 오일을 바르거나 근데 얘는 막 뭘 발라가지고 득지득지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는 거예요. 가지고 목적 및 효과는 순환을 촉진해서 노폐물 배출을 독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순환 증진 이건 당연히 들어가고 림프 마사지 하면 첫째로 뭐냐면 효과 및 목적은 면역력을 강화해 주는 거예요. 면역력 강화 마사지, 면역력 강화를 높여주는 거, 부종 해소해 주는 거 하면은 림프 마사지라 생각하면 돼. 아, 림프 마사지구나. 부종을 해소해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수술이나 성형 후에 얼굴이 많이 붓잖아요. 그럴 때도 이 림프 마사지를 해주면 흐름이 좋아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붓기가 빨리 빠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색소 침착 피부, 한옥성 여드름 피부에도 효과적이다. 아까 여드름 피부에 매뉴얼 티끈이 특별히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왜 안 들어갔냐면 이 여드름이 나고 하는 자극을 굳이 줄 필요는 없고 림프 마사지를 해가지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게 오히려 그 여드름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게 더 좋아서 차라리 마사지를 들어가는 것보다 하게 된다면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게 좋아요. 자, 림프의 구성은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림프줄은 전신에 부포 있지만 특히 목과 겨드랑이, 서해부, 골반, 복강 부위에 맞다. 목과 겨드랑이. 자, 목에 있는데 보면 이렇게 시험에서도 이제 실기시험을 배우지만 이게 보면 뒤에 프로폰더스, 미드, 터미너스라고 있어요. 얘가 림프 흐름이에요. 림프절 흐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가요. 얘네들 여기에 많이 분포져 있는 거예요, 목에. 그러고 난 다음에 겨드랑이, 애가 부위라고 하는데 이 겨드랑이에도 많이 분포져 있고, 그리고 서해부는 여기, 이 서해부에도 있고, 골반, 복강의 부위에 많이 분포져 있는 게 림프절이에요. 그리고 림프 드레나지 적용 피부는요, 부종이 심한 경우 자극이 민감한 피부에 관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모세혈관 확장, 수술 후 상처 회복, 아까 말한 게 그대로 적혀 있어요. 적용 금지 피부, 모든 악성 질환, 급성 염증 질환. 왜냐면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수단이 잘 되기 때문에 암이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암이나 그런 환자들이 이런 걸 받게 되면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순간 이제 순환으로 인해서 다 따라가가지고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얘네 림프관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 장애나 심장 기능 부진에. 왜냐면 마사지는 심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못 받아들이면 이게 역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심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마사지를 받는 거를 좀 꺼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 방법은, 자, 얘는 그 5가지, 얘네도 마찬가지 동작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30에서 40mg/g이라 압력이라 했는데 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림프 마사지 책을 보면 어떤 거냐면 그게 뭐라고 적혔냐면 깃털처럼 가볍게 해야 된다, 마사지를. 아니 어떻게 무슨 마사지를 깃털처럼 가볍게 해요? 참, 어떤 거는 뭐 경락 같은 경우는 팍팍 눌러서 압력을 주라고 그러고 얘는 무슨 깃털처럼. 근데 이 림프라는 게
표피층이 있는데 그 층이 얇은 층이 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 살살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책으로는 그 기타처럼 가볍게, 우리나라는 50원짜리 그 압력, 올라간 압력으로, 그걸로 그 압력으로 살살 살 이렇게 림프 드레나지 마사지 그 점들을 한테 다들 해주면 돼.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펀디스 미들 터미너스처럼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동작들을 다 해주시면 얘네들이 순환이 잘 되고 노폐물 배출이 잘 돼요. 자, 그래서 다른 동작은 뭐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지만 얘는 매트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요.